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로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이비 교주가 되는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사이비를 진짜 실제로 만들자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이 방법을 알아야지 제가 당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귀스타프 르봉 아저씨의 군중심리를 한번 인용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3가지 방법을 말하기에 앞서 한 가지 전제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개인일 때와 혹은 어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이 두 경우에는 이 판단하는 게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개인일 때는 좀 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가 되면은 사람이 조금 뭐랄까 과격해지고 그리고 논리적인 판단을 못해진다 입니다. 그 예전에 내부자들이란 영화 있었잖아요. 그 내부자들에서 그 백윤식 할아버지가 대중들은 다 개돼지다 이런 대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무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3가지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는 바로 위신입니다. 사실 위신이라는 단어 저희가 평소에 많이 안 쓰는데 이 위신은 위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위험이 있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기꾼이나 이 교주들 보면은 굉장히 막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혹은 그 교회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하여튼 그 예배당을 굉장히 좀 화려하게 꾸며 놓는다든지 혹은 굉장히 유명한 유명인이랑 혹은 유명인이랑 같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본인이 이만큼 좀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과시한다든지 해가지고 위신을 지키는데 아니면은 그 꼭 교주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앞잡이들. 이 교주가 진짜 대단하고 위신이 쩐다 라고 옆에서 막 치켜 세워주는 앞잡이들이 꼭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이 교주들의 위신을 치켜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째는 바로 확언과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확실에 찬 목소리로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내용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다가도 듣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확실에 찬 목소리로 얘기한 거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이제 현혹이 되는 건데 이 방법을 굉장히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죠. 히틀러가 그 선전할 때 연설할 때 혹시 그 연설하는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영상을 보면은 히틀러가 막 찐따처럼 위대한 독일 국민들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절대 안 하거든요.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막 제군들이요 막 일어나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러면서도 반복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거 그러니까 듣다 보면 저도 이게 당연히 개쓰레기라는 건 알지만은 어느 순간 빠져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2번째가 바로 확언과 반복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 이거고요. 바로 이제 3번째는 논리보다는 바로 감정적인 판타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개인과 군종으로 나눌 때 이 나뉘는 가장 큰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논리를 판단할 수 있냐 없냐 여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일 때는 조금이나마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요. 이거 좀 개소리 같은데?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요. 근데 반대로 군중이 되는 순간 그 이성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누군가를 설득할 때 막 굳이 구태여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논리를 챙기지 않고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그 얘기를 내가 막 열정이 찬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듣는 청중들은 막 이거 너무 논리가 없는데 라기보다 그냥 그 감정에 훅 해가지고 이제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 얘기를 듣는 게 저 혼자였으면은 그냥 조금이나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양 옆에서 바로 저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다 같이 동조한다. 그러니까 다 저 사람이 맞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도 진짠가 하면서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누군가를 현혹시키고 세뇌시키는 방법, 달리 말하면 사이비 교주가 되는 방법 3가지. 바로 첫 번째는 위신, 위험을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언가를 얘기할 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반복적으로 전달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논리를 챙기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을 얘기해라.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 여러분한테 이 3가지 방법을 이제 짬뽕해가지고 개수작을 부린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 딱 알아차리면 되죠.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 수법을 쓰고 있구나. 나는 절대 이제 사이비 이런 거 당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을 그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근데 이 방법이 꼭 나쁘게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좋게도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피해주고,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동만 아니라면은 제가 어디서 뭐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제 서비스를 이제 홍보할 때 그때 이 스킬을 쓰면은 굉장히 좋겠죠. 왜냐면 어찌됐건 뭐 저희는 모두 누군가를 설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일단은 누군가를 현혹시키는 방법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누군가 나한테 이런 거 써먹는다? 바로 알아차려라. 그리고 뭐 나쁘지 않은 선에서는 그냥 이거 활용해가지고 덕을 볼 수 있는 건 덕을 봐라 입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